109강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수백 년 동안의 피해이던 당벌과 소원을 깨뜨렸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피해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폐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폐해는 잘못된 것으로 인한 피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폐해라고 말을 해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이거를 폐해 이렇게 말하죠. 뭐 폐해하고 똑같은 말은 아닌데 그 폐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뭐 폐단 이런 말 쓰잖아요. 예, 폐단. 근데 옆에 있는 그 피해 같은 경우는 뭐 생명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말을 할 때, 생명이나 아니면 신체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피해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피해가 발생했다 할 때는 피해를 쓰는 거죠. 그는 한문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한문이 아니라 한자가 되겠죠. 한자라는 것은 중국의 문자인 그런 한자인 거죠. 근데 한문은 한자로 쓴 글을 말을 할 때는 한문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한자는 문자잖아요. 한 글자 그 문자고, 한문은 그 한자로 쓰여진 글을 말을 할 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향년 8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향년이라는 게 향자가 누릴 향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죽을 때의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죽을 때의 나이를 말을 할 때는 향년 이렇게 쓰죠. 근데 학년은 현재의 나이를 뜻할 때 쓰는 거예요. 현재의 나이. 근데 뒤에 별세하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죽었을 때의 나이가 83세다라는 뜻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경찰의 주선으로 드디어 상봉했다. 상자가 서로 상자잖아요. 공자가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뜻밖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경찰이 주선으로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해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상봉은 뜻밖의 만난 게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만나게 된 건데, 얘는 해우는 오랜 세월 헤어졌다 이것도 뜻이 있지만은 뜻밖의 만남이에요. 뜻밖의 만남.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 가족들이 남한에 북한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산 가족 해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봉이라고 해야 되죠. 왜요? 뜻밖의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북한 그 정부가 같이 어떻게 협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만나게 한 거니까 뜻밖의 만난 게 아니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마구마구 또는 내내 끝까지, 그 다음에 아주 딴판으로, 사실 아주 딴판으로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예요? 사뭇이라고 해요. 사뭇 달랐다 이런 말 쓰거든요. 사뭇 달랐다 뭐 이런 말 쓰는데 아주 딴판으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거는 뭐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요 신압으로 신압으로 뭐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이렇게 되죠. 요거는 어디 갔어요? 바투. 바투. 뭐 이거 언제 주로 제가 들었냐면, 여러분들 그 민속 씨름 할 때 있잖아요. 민속 씨름 할 때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삿발을 잡잖아요. 허리에 있는 그 끈을 삿발을 하는데, 그 삿발을 아주 어떤 사람은 느슨하게 잡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꽉 잡으려고 상대편끼리 그냥 조이죠. 그때 많이 그 해설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살짝 우스운 소리를 해가며 자꾸 성가시게 구는 모양, 또는 가만 가볍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양, 사분사분이 되겠어요. 사분사분. 그 다음에 제일 두 번째, 선뻑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써서 그냥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곧바로. 곧바로. 그 다음에 따따붙다 같은 경우는 그냥 다투는 소리예요. 다투는 소리. 뭐 정상적인 뜻은 딱딱한 말로 따지고 다투는 소리, 뭐 이런 뜻인데, 다툴 때 좋은 말로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투는 소리 이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다미로 같은 경우는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이렇게 안다미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둬라,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모아둬라 같은 경우는 원칙은 띄우는 거죠. 모아둬라, 띄우는 거예요. 자, 큰 것은 할 때 그 다음에 큰 것 할 때 것 띄웠죠. 것은 뭐 대표적인 뭐예요? 의존명사니까. 근데 그 대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 대로가 어떤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고 어떤 때는 조사로도 쓰여요. 근데 간단해요. 얘는 앞에가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의 형태가 오면 대로 같은 경우가 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관용어의 형태가 오게 되면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거죠. 요거 선생님 좀 따로 생각했네요. 모아둬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되겠네요. 왜냐면 모아하고 도라 같은 경우가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가 아니네요. 왜냐면 따로 모아서 어디에 두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본용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띄어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띄어 써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을 할래, 만약에 이게 보조용언이라고 하게 되면, 보조용언이라고 하게 되면 얘 없이도 얘가 혼자서 쓸 수 있으면 본용언, 앞에 게 없는데 얘만 가지고 서술어로 쓸 수 없으면 보조용언 이렇게 되는데, 얘는 따로따로, 얘도 따로 얘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따로 모아라, 따로 두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햇빛이 아니라, 요거 때문에 쬐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햇빛이 아니라 햇볕 이렇게 되겠어요. 햇빛하고 햇볕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햇빛은 감각적인 표현으로 쓴다면은 햇빛은 시각적인 걸까요? 촉각적인 걸까요? 햇빛. 시각적인 거예요. 햇빛은 시각적인 거예요. 근데 햇볕은 촉각적인 대상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쬐면서 이렇게 나오죠? 쬐면서 햇볕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수주대토라고 읽어요. 뭐라고, 어떤 게 답이 되죠, 그러면? 1번이죠, 1번. 그쵸? 1번. 원래 숫자가 지키다. 주자가 나무 주자예요. 나무를 지키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대자가 기다릴 때자, 토자가 토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글자도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아주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된 거죠.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나무에 꽝 부딪혀서 죽는 것을. 그래서 그게 자주 발생할 줄 알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가 또 그럴 토끼가 나타나기를. 근데 그건 너무 우연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딸을 낳은 즐거움.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농와지경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몇 번이죠? 네, 6번이에요. 6번. 근데 저 와자가 원래는 기와 와자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와해됐다 할 때도 저 와자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기와라고 하지 않고요. 실패를 뜻하는 걸로 쓰여요. 실패. 그래서 예전에 이제 딸을 낳으면은 주로 무엇을 가르친 거냐면 바느질 같은 거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농화지경 이렇게 실패 와자로 쓰이게 되죠. 운서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 된다. 여기는 계란유골이라고 읽는 게 답이 되겠어요. 몇 번이죠? 네, 9번이에요. 9번. 계란에도 원래는 글자 뜻 그대로면 계란에도 뭐가 있다? 뼈가 있다. 계란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뼈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저도 가끔 트라우마 같은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 분들은 하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집에서 계란 같은 거를 이렇게 부화시키거든요, 병아리. 근데 어떤 병아리는 그 알에서 그냥 죽은 게 있어요.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몸보신 하는 보약이라고. 그 계란에 들어있는 그 깨지 못하고 죽은 그 새끼 병아리, 그거를 먹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이건 아니었어. 이걸 어떻게 먹나.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걸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계란 프라이를 해 먹고 와서 먹었지만 계란을 툭 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어떤 계란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노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약간 피 같은 경우가 조금 있으면 저 못 먹겠어요. 그 생각이 나서. 하여튼간 그 다음에 분을 품고 원한을 쌓는다. 하도 많이 했죠. 한분축원이라고 읽어요. 몇 번이죠? 네, 4번이에요. 4번. 한분축원. 뭐 함자하고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자하고 몰라도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분자고요. 분하다 할 때 그 분자고요. 네 번째가 그냥 원망하다 할 때 그 원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그냥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번째가 원망하다 원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원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 되게 불평이 많을 때 원망하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자로 원망하다 할 때 요 원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망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원망은 뭘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다 할 때 그 원망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고전문학 작품이 나오잖아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할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원망에 가로 열고 한자로 써줬으면
그 원망할 때 그 원자가 요 원자 위에 걸 쓰는지 요 원자를 쓰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 원자를 쓰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다라는 뜻의 원망이에요, 이게. 알겠죠? 근데 요 원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즐거움 이렇게 되죠. 농장지경이라고 읽어요. 8번이에요. 근데 저 장자가 여기를 보세요. 장자할 때 요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 무슨 자죠? 이게 왕자가 아니라 구슬옥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장지경 할 때 저 장자를 구슬장자예요. 구슬장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구슬을 져서 그걸 가지고 놀게 만든 거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특히나 남자는 그 구슬치기 같은 거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하여튼간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 구슬을 줘서 놀게 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요거 실패를 줘서 그 바느질 같은 거 기술 배우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2번이 미생지신이라고 읽어요. 미생지신. 원래 미생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미생이 지신, 신자가 믿을 신자죠. 굳게 믿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생 굳게 믿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앞에 있는 1번과 같은 뜻으로 쓰여요. 융통성이 없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1번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고요. 또 같은 뜻이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3번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죠. 각주구검. 각자가 무슨 각자예요? 세길 각자죠. 주자가 배주자죠. 구검, 칼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칼을 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오면은 그 칼을 찾아야지 해놓고 나서 어디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X자 표시를 해놨어요? 배에다가요. 배에다가 칼을 빠뜨린 곳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뒀으니 나중에 오면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사실 1번과 2번과 3번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른 뜻, 비슷한 뜻이 또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네? 5번이네요. 5번. 뭐라고 읽죠? 교주고슬. 이 교자가 악교 교자예요. 악교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용되는 풀이에요. 풀. 주자가 기둥주자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거문고라든가 아니면은 거문고라든가 가야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줄이 이렇게 있고 그 줄에 음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놓은 게 있죠. 이렇게 받쳐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뜻하는 주예요. 얘가. 근데 매번 그 음을 맞추기가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발을 그냥 악교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음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악교로 붙여놨으니 어떻게 그 음을 맞추겠어요. 그래서 5번, 3번, 2번, 1번 그냥 다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라고 있냐면 파한대소. 안자가 얼굴 한자죠? 파자가 깨트릴 파자죠? 그러니까 얼굴이 깨트려질 정도로 일그러질 정도로 대소, 크게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한대소는 그냥 크게 웃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 10번하고 7번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죠. 10번은 뭐예요? 포복절도 이렇게 되잖아요. 포복절도, 포복이라는 게 복자가 배복자죠? 이 포자가 안을 포자예요. 배를 안고, 절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굽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기뻐서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낙숫물은 떨어지는데 또 떨어진다. 낙숫물이라는 게 뭐냐면 왜 지붕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낙숫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 낙숫물은 계속 떨어지는 곳에만 계속 떨어지죠.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디귿이 답이 되겠어요. 한번 버릇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날 잡은 놈이 자루 잡은 놈을 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날이 칼날을 뜻하는 날이에요. 싸울 때 칼날을 잡은 사람과 그 칼에 자루를 잡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죠? 자루 잡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예. 자루 잡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남의 연병은 내 곧불만 못하다. 연병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해요. 예. 근데 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더욱 그렇죠? 근데 남이 그렇게 무서운 연병이 걸렸는데도 그 사람의 연병이 내 곧불이 뭐냐면 감기예요. 나의 아주 작은 그런 병만 못하다. 그래서 남이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 작은 괴로움보다는 못하다. 그 다음에 나그네 보고 보내고 점심한다.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녁 무렵에 머물 곳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 쿵쿵쿵쿵 문 들고 이리 오너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그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고 음식도 줬잖아요. 하여튼 그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나그네를 이제 보내고 밥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한테 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색한 사람이 말로만 대접하는 체험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그 다음에 나루 건너 배 타기.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거죠, 나루를. 근데 나루를 건너고 나서 배를 타면 이게 앞뒤가 서로 뒤바뀐 거죠. 그래서 무슨 일에나 순서가 있어 건너뛰어서는 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죠.